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황금기 청춘. 그 청춘을 칠갑상어에 바친 청년이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오직 철갑상어 생각뿐인 남자. 하나부터 열까지 철갑상어에 관해서라면 뭐든 놓치지 않는 남자. 이순철 씨를 만나러 갑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지리산 자락. 인적마저 드문 이곳에 철갑상어 양식장이 있습니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해발 600m에 자리한 3,000여 평의 규모의 양식장. 이곳이 바로 이순철 씨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인데요.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지리산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양어장을 지금 자리한 곳이 지리산 자락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전부 천장에 이렇게 차광망을 쳐놨어요. 그게 이제 철갑상어는 야행성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리산 산골에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해가 빨리 지니까 얘네들이 살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공기 좋고 물 맑고 일단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성에서 키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얘들한테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지리산 자락에 자리를 하게 됐어요. 순철 씨가 돌보는 철갑상어는 총 3만여 마리. 대식구인 만큼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치어랑 성어랑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제 어린애들이 유아식 먹는 거랑 성인들이 그냥 이제 쌀밥 먹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영양적인 성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어랑 치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사료 크기예요. 이제 요거들은 이제 치어는 아무래도 이제 입이 좀 작고 목구멍이 조금 짧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조금 작은 사료를 주고요. 치어부터 성어까지 잘 먹고 잘 자라려면 아프지 말아야겠지요. 녀석들의 건강관리 역시 순철 씨의 몫인데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조금은 저희가 이제 천일염 약욕이라고 해서 저희 양식장에는 일체 항생제를 안 쓰거든요. 대신에 이제 천일염 약욕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같은 녀석들이라지만 겁도 없이 철갑상어가 우글거리는 수조 안을 드나드는 순철 씨. 혹시라도 물리진 않을지 걱정이네요. 이 철갑상어는 상어랑은 틀리게 붙여진 이름이 몸통에는 철갑을 두르고 이제 생김새는 상어랑 비슷하다고 해서 철갑상어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종이고요. 실제로는 상어처럼 난폭한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되게 온순해요, 성격은. 그리고 이제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전혀 물리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것처럼 철갑상어는 태어난 지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가 되면 이빨은 퇴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퇴화된 이빨 대신에 이제 주둥이가 이런 식으로 툭 나와서 이제 먹이를 흡입해서 먹어요.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달리 상어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물 어종인 철갑상어. 군 제대 후 고향인 부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다 철갑상어의 매력에 빠져 직접 키우게 됐다는 순철 씨의 사연처럼 철갑상어의 매력은 무궁무진한데요. 가장 큰 매력을 꼽자면 역시나 알. 철갑상어의 알을 소금에 절인 캐비어는 바다의 검은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귀한 식재료인데요. 귀한 만큼 얻기도 힘듭니다.
철갑상어는 겉모습으로는 암수를 구분할 수 없어 이렇게 한 마리씩 잡아 확인 작업을 해야만 하지요. 지금 이제 검난 작업을 할 건데 이제 배 안에 이제 알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알이 들었으면은 그게 잘 익었는지 성숙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힘이 어마어마한 녀석을 겨우 진정시키고 본격적인 검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 녀석은 알을 품지 않은 수놈. 수술대에 오르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두 번째 녀석은 수놈일까요? 암놈일까요? 윤기 나는 검은빛 알을 가득 품은 암놈이네요. 알을 확인한 후에는 절개한 부분을 빠르게 꿰매준 다음 수조로 옮깁니다. 암놈, 순놈이 이렇게 잘 다른 수조를 옮깁니다. 암놈은 암놈대로, 순놈은 순놈대로. 그래야 다음에 암놈은 이제 좀 더 키워서 개별을 할 때 쓰고, 순놈은 이제 약하든지 이렇게 다른 데 용도로 쓰고. 방금 꺼낸 알을 꼼꼼히 살피는 순철 씨. 지난 9년 동안 쏟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캐비아로 쓸 수 있는 알은 다 포란을 다 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서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축양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실제로 소비자가 먹는 이제 식제품의 캐비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 정도 살아야 알을 키우는 건가요? 철갑상어는 최소 8년에서 10년 정도를 키워야 이제 포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을 가질 수가 있는 뜻이죠. 올해 첫 캐비어 생산을 앞둔 순철 씨. 사람들은 그동안 순철 씨가 큰 돈을 벌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번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답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청춘 역시 모조리 투자했지요. 많이 힘들었죠, 사실은. 저는 연고도 여기 아예 없을 뿐더러 친구도 여기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특히 저희가 자리한 이 양어장이 진짜 심신산골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해가 지면 할 것도 없고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뭐 배워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가끔씩 막 술자리도 하고 싶은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엄청 깝깝했어요. 깝깝하기도 깝깝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로 성공하고 싶은 그 욕심이 너무 커서 지금은 적응이 많이 된 편이에요. 지금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움직이는 청춘. 철갑상어에 대한 욕심과 열정이 그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타종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래 걸려요. 캐비아를 얻기 위해서는. 근데 캐비아라는 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3대 진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뭐 여성분들한테는 뭐 캐비아 화장품으로도 더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캐비아를 이제 제가 만들고 제가 이렇게 수확할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되게 높고요. 그래서 철갑상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저녁 시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순철 씨 혼자 남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아들. 밥은? 밥 먹고 엄마 지금 운동하러 나왔다. 거기 안 추워요? 여기는 저녁 되니까 쌀쌀하네. 거긴 더 춥지, 밤 되니까. 여기는 그래도 좀 춥네. 고생이 많다, 어쨌든. 내일 어, 같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어. 뭐 필요한 거 들고 오라 하대. 서류 안 그래도. 그래. 조심히 와. 나 이제 수고했대, 오늘. 무섭죠. 많이 무섭죠. 저녁 같은 데 되면 특히 이제 겨울철 같은 데 되면 야생동물들이 많이 내려와요.
뭐 고라니도 그렇고 멧돼지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수달이, 여기 너무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수달이 올라와서 양식장에 들어가가지고 막 철갑상어 막 이렇게 물어 죽이는 것도 많고요. 막 이제 순찰 가는데 막 그 멧돼지가 내려와가지고 멧돼지랑 마주친 적도 있고요. 그런 거 보면 무서워요. 장정에게도 무서운 지리산의 밤. 오밤중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순찰 놀러 가요. 순찰요? 네. 그 순찰을 왜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양식장 안에 있는 거 모터는 잘 돌아가는지, 혹시라도 뭐 죽은 애들은 없는지, 이상은 없는지 그런 거 한 바퀴 이제 돌면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직접 하는 양식장 순찰. 꼼꼼히 살피고 나야만 마음 놓고 잠에 들 수 있답니다. 앞으로 목표는 일단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철갑상어 양식장이 되는 게 일단 제 꿈이고요. 누가 물어보더라도 일단은 철갑상어 하면 거기 가봐, 뭐 이런 식으로 될 정도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게 제 꿈이에요. 누구나 돌려받고 싶은 청춘. 돌이켜보면 너무 아깝고 부족하기 때문일 텐데요. 이순철 씨는 청춘이 돌아온다고 해도 다시 철갑상어에 바칠 겁니다. 그리고 철갑상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빛나는 청춘이지요. 철갑상어와 이순철 씨의 청춘 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양식장이 있습니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해발 600m에 자리한 3,000여 평의 규모의 양식장. 이곳이 바로 이순철 씨의 일터이자 보금자리인데요.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지리산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양어장을 지금 자리한 곳이 지리산 자락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전부 천장에 이렇게 차광망을 쳐놨어요. 그게 이제 철갑상어는 야행성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리산 산골에 저희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제 해가 빨리 지니까 얘네들이 살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리산이라고 하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의 황금기 청춘. 그 청춘을 칠갑상어에 바친 청년이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낮이나 밤이나 오직 철갑상어 생각뿐인 남자. 하나부터 열까지 철갑상어에 관해서라면 뭐든 놓치지 않는 남자. 이순철 씨를 만나러 갑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에 있는 지리산 자락. 인정마저 드문 이곳에 철갑상 잘 자라려면 아프지 말아야겠지요. 녀석들의 건강관리 역시 순철 씨의 몫인데요. 조금 특별한 방법을 사용한답니다. 조금은 저희가 이제 천일염 약욕이라고 해서 저희 양식장에는 일체 항생제를 안 쓰거든요. 대신에 이제 천일염 약욕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독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 같은 녀석들이라지만 겁도 없이 철갑상어가 우글거리는 수조 안을 드나드는 순철 씨. 혹시라도 물리진 않을지 걱정이네요. 이 철갑상어는 상어랑은 틀리게 붙여진 이름이 몸통에는 철갑을 두르고 이제 생김새는 상어랑 비슷하다고 해서 철갑상어라는 이름이 붙여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종이고요. 일단은 공기 좋고 물 맑고 일단 이런 천혜의 자연환경성에서 키우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얘들한테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리산 자락에 자리를 하게 됐어요. 순철 씨가 돌보는 철갑상어는 총 3만여 마리. 대식구인 만큼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 치어랑 성어랑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이제 어린애들이 유아식 먹는 거랑 성인들이 그냥 이제 쌀밥 먹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영양적인 성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어랑 치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사료 크기예요. 이제 요거들은 이제 치어는 아무래도 이제 입이 좀 작고 목구멍이 조금 짧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조금 작은 사료를 주고요. 치어부터 성어까지 잘 먹고 실제로는 상어처럼 난폭한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고 되게 온순해요, 성격은. 그리고 이제 상어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전혀 물리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것처럼 철갑상어는 태어난 지 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가 되면 이빨은 퇴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퇴화된 이빨 대신에 이제 주둥이가 이런 식으로 툭 나와서 먹이를 흡입해서 먹어요. 무시무시한 이름과는 달리 상어와는 전혀 관계없는 민물 어종인 철갑상어. 군 제대 후 고향인 부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다 철갑상어의 매력에 빠져 직접 키우게 됐다는 순철 씨의 사연처럼 철갑상어의 매력은 무궁무진한데요.